안녕하세요. 13kg 감량한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 아닙니다. 지방을 줄일 것이냐, 탄수화물을 줄일 것이냐. 살 빼기로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고민이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게 되고요. 주로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비만의 주범으로 지방이 지목되어 왔죠. 그래서 비만 클리닉에 가면 1kg짜리 크고 노란 지방 모형이 있습니다. 예전엔 비만하면 지방이 바로 떠올랐죠. 하지만 계속 연구해보니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보다 탄수화물이 더 많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살을 빼기 위해선 지방을 덜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탄수화물을 덜 먹어야 할까요? 전반적인 음식 섭취를 줄였을 때 저지방 혹은 저탄수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만 빼는 게 아니고 건강도 생각하면서 해야겠죠. 이번 영상에선 저지방 다이어트, 저탄수 다이어트 둘 중에 어떤 것이 살을 뺄 때 편한지와 어떤 방법이 효과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난 후 에너지 활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탄수화물에서 분해된 글루코스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죠. 바로바로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근육과 뇌에서 주로 쓰이고요. 이런 경우엔 지방을 분해해서 쓸 일이 별로 없죠. 굶었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육과 뇌에서 당분을 소비하고요. 몸 안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을 초반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육에 저장된 것들도 쓰고요. 헬스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근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방에서 분해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근육에서 에너지로 활용합니다. 즉, 굶어서 먹지 않으면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거죠. 이때에도 뇌에선 당분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고지방 식이를 했을 때 에너지 소비 모습입니다. 이건 음식을 먹고 나서의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이용해서 쓰고요. 생명 유지에 필수인 뇌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지방이 변형된 케톤의 형태로 쓰입니다. 음식을 먹었음에도 에너지를 소비할 때 지방을 사용하는 거죠. 즉, 에너지 소비 형태는 굶었을 때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지방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 몸에 지방이 없어지는 건 첫 번째로 그냥 굶었을 때 지방이 근육에서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를 하고 있을 때 지방이 근육과 뇌에서 소비되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지방을 사용하는 건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탄수화물, 즉 단순히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였을 때와 저지방, 지방의 섭취를 줄였을 때 둘 중 어떤 다이어트 방식이 살을 빼기 쉬울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욕이 넘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음식에 대한 욕구는 여러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외부 환경의 영향도 크고요. 식욕이 넘치면 아무래도 살을 빼기가 힘들죠. 그렇다면 저지방과 저탄수 다이어트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식욕이 더 적을까요? 장에서 유래하는 식욕부진 유발 펩타이드인 펩타이드 YY란 물질이 있습니다. 몸 안에 많을수록 식욕이 더 떨어지는 거죠. 148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저탄수와 저지방 다이어트 시에 펩타이드 YY의 분비량을 조사했죠. 많이 분비될수록 식욕이 떨어지고 적게 분비될수록 식욕이 넘치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 저탄수 다이어트를 할 때 저지방보다 펩타이드 YY 분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탄수 다이어트를 할 때 식욕이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저탄수 다이어트가 살 뺄 때 좀 더 쉽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탄수화물 대 저지방 다이어트의 체중 감량 결과를 비교한 논문들을 살펴볼까요? 저탄수화물과 저지방 다이어트를 했을 때 몸무게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저탄수화물의 경우 6개월 동안 평균 8.73kg을 감량했고요. 저지방의 경우 7.99kg을 감량하였습니다. 6개월 기간으로 봤을 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더 효과가 좋았고요. 12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저탄수는 7.25kg, 저지방은 7.99kg을 감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 체중 감량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뛰어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두 방법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66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모은 후 종합한 논문입니다. 1797명을 조사했고요. 저탄수화물은 하루에 섭취를 120g 이하, 저지방은 총 섭취의 30% 이하로 했습니다. 저탄수화물과 저지방 다이어트 둘 다 살 빠지는 데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좀 더 체중 감량엔 좋다고 나왔는데요. 의외의 결과도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결과네요. 안전하게 살을 빼기 위해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다이어트 할 때 식욕이 줄어서 편한 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였습니다.
두 번째로 단기간 효과는 저탄수 다이어트가 좋지만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지방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효과적이긴 하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